1939년 9월 1일 새벽의 침묵을 깨고 독일군이 50개 사단을 동원해 폴란드를 향해 전격적인 진격을 시작합니다. 전쟁의 새로운 얼굴, 바로 전격전과 함께 2차 대전의 서막이 열립니다. 독일군은 압도적 기동력과 공중 지원으로 폴란드를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슈투카 급강화 폭격기를 동원해 폴란드 공군을 초전에 괴멸시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서방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와의 동맹으로 전쟁을 선포했지만 폴란드를 실질적으로 도울 군사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저항하던 폴란드는 역부족으로 9월 27일 항복하고 지도층은 바르샤바에서 탈출하여 당명정부를 프랑스 파리에 세웠다가 프랑스 역시 5월 말에 패망하자 영국 런던으로 이전했습니다. 한편 전쟁 직전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소련은 회속 진격하는 독일에 고무되어 폴란드 동부 지역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버림받은 채 동서양면에서 공격받은 폴란드는 전쟁 발발 4주 만에 항복해 부크강을 경계로 독일과 소련이 자국 영토를 양분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폴란드전은 막을 내립니다. 이제 겨울도 오고 해서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를 향해 더 이상의 공세를 펴지 않고 전선에서 대치만 했는데 전쟁사가들은 약 7개월간의 이 대치전을 소위 가짜전쟁이라 명명합니다. 독일은 이 기간을 봄 공세전을 펼칠 준비 단계로 삼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다가올 본격전을 대비해 군비 증강에 전력을 다합니다. 4월이 오자 독일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장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스웨덴, 노르웨이산 철광석 확보 역시 시급했기에 스칸디나비아 침공을 우선적으로 감행합니다. 40년 4월 9일 독일군은 덴마크를 공격해 하루 만에 비저항 항복을 받아내고 전략적 가치가 큰 노르웨이를 향해 여러 지역에서 동시 상륙전을 펼칩니다. 덴마크와 달리 노르웨이는 필사적 저항을 했고 영국의 대독 항전 의지도 강해 전황이 교착 상태에 접어드는 듯 했습니다. 한편 스웨덴은 자체 방어력도 있는 데다 연 1000톤의 자국산 철광석과 여러 군수물자를 공급하겠다는 카드로 독일군의 침공을 막는 중립국 지위를 확보합니다. 5월 10일 독일의 벨기에, 네덜란드 공격이 개시되자 노르웨이에서 전투하던 영국군이 서부 전선으로 긴급 차출되어 노르웨이도 무너지며 스칸디나비아는 독일에 점령됩니다. 서부 전선에서 영불연합군은 독일군의 침공을 예상하고 벨기에에 방어부대를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5월 10일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낙하산 공격과 공중 폭격으로 침공을 개시합니다. 기존의 전쟁 상식을 뒤흔든 전력 집중과 속도전의 기갑부대 전략이 히틀러의 지지 속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연합군은 독일군의 대담한 기만 전술에 속아 대응해 자주 실패합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경우 끈질긴 저항 의지를 보였으나 프랑스군과의 불협화음, 로테르담의 집중 융단 폭격으로 항복하게 됩니다. 한편 프랑스 군부는 1차 대전의 공세 전략에 얽매여 독일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합니다. 독일 어집단군 탱크 부대가 울창한 아르텐 숲을 사흘 만에 통과해 나오자 패닉에 빠져 패퇴를 거듭합니다. 프랑스군의 한심한 총붕괴 조짐에 영국군 사령관 고트는 영국 본토 방위를 위해 25만 병력을 철수하려 합니다. 영국 철수군 25만과 패주를 거듭하던 프랑스군 9만이 5월 중순 프랑스 북쪽 해안 덩케르크에서 독일군에 포위됩니다. 막강한 화력을 가진 독일군 앞에서 도간에 든 쥐 신세인 연합군은 항복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바로 이때 덩케르크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이상한 결정이 히틀러로부터 나옵니다. 5월 24일 히틀러는 독일군에게 며칠간 진격을 중지하고 연합군에게 공격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히틀러가 보기에 군사적 승부는 이미 끝났기에 속도전을 계속한 독일군에 자기 정비할 시간을 주고 영국 측에는 유럽 내 독일 패권을 인정하는 화평안에 대한 숙고, 시간을 주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영국과 유리한 평화조약을 맺으면 히틀러는 영국 정복을 위한 군사력 소모 없이 필생의 꿈인 소련 공격에 나설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수상 처칠은 히틀러의 의표를 찌르는 결정을 합니다. 포위된 연합군 34만 명을 구출해내기로 말입니다. 히틀러가 진격 중지 명령을 내린 5월 26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영국 정부는 민간 선박 1000척을 동원해 연합국 장병 거의 모두를 영국으로 이송시키는데 기적적으로 성공합니다. 전쟁 개시 후 독일군에 당하기만 하던 연합군은 이 탈주 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를 반전시킬 용기를 얻었고, 한동안 자타공인 군사 천재라고 자만하던 히틀러에게 제대로 한방 먹인 역전타라 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전략적 오판으로 영국은 재앙적 위기를 넘겼지만 프랑스는 그 어떤 반전의 모멘텀도 잡지 못한 채 독일군에 밀리기만 해 항전을 포기하고 6월 14일 비무장 선언 속에 파리를 내어줍니다. 6월 25일 독일은 프랑스와 휴전 조약을 맺어 파리를 포함한 중북부 프랑스를 직접 통치하고 중남부 프랑스를 비시 프랑스라 부르며 제한된 자치권을 부여합니다. 초기 독일 군부 내에서도 많은 의문과 비판을 받았던 정격전이 히틀러의 지지 속에 독일 기갑군에서 받아들여져 한동안 서로 간의 살상과 파괴를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공격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에게는 성공의 함정으로 작용하는 양날의 칼이 됩니다. 상당한 행운과 상대의 무능으로 이룬 성과였지만 히틀러는 자신의 전략적 판단 능력을 과신하게 되어 영국 항공전, 아프리카 사막전, 독소전에서 커다란 오류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